마지막으로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에 대해서 픽스 투 픽스 그 중에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겐이라고 하고 뭐 간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겐 처음 논문 쓰신 분이 겐이라고 해서 저는 겐이라고 부르는데 네, 뭐 위조지표범이랑 경찰로 많이 비유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너레이터, 위조지표범이 제너레이터고 경찰은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래서 경찰의 역할은 이 지폐가 진짜 지폐인지 가짜 위조 지폐인지를 구분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모델이고요. 제너레이터는 말 그대로 여기 그림대로 하면 위조 지폐를 만들어내는 제너레이션 하는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범이 돈을 계속 찍어내고 경찰은 진짜 돈이랑 저 위조 지폐범을 만든 돈이랑 섞어놓고 구별을 하는 거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면 이제 서로 약간 적대적인 관계죠. 위조 지폐범의 목적은 저 경찰을 속이는 거예요. 경찰을 안 속는 게 목적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 경찰이 위조 지폐를 찾아냈어요. 지금 이 그림대로 보면은 색깔이 다르니까 찾아내죠. 그러면 이제 위조 지폐범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색깔이 달라서 내가 찾았다. 그러면은 이제 색깔을 똑같이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경찰은 더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될 거고 어떻게든 경찰이 풀어내면은 위조 지폐범도 점점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발전을 하는, 경쟁을 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뭐 게임 이론에서 많이 나오는 거랑 비슷한 관계고 뭐 내시 이퀄리브리엄에 의해서 학습이 되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히 보면은 제너레이터는 처음에 원래 이제 걔네 오리지널은 이 랜덤한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요. 그래서 원래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목적은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을 잘 학습하면은 거기서 하나를 딱 샘플했을 때 그럴싸한 뭔가가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미지라면은 진짜 같은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처음에 랜덤 벡터를 넣어주고 제너레이터 통과하면 이런 이미지가 이미지 기준으로 설명하면은 이 이미지가 나올 거고 얘는 이 초록색 선을 따라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갔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면 1, 가짜면 0을 뱉어줍니다. 그래서 1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진짜라고 얘기하고 가짜 제가 만든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 빨간색 선을 따라서 가짜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대부분 이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괜히 이제 제 기억에 한 2016년 하반기 정도부터 엄청 붐이 원래 논문은 더 이전에 나왔지만 일어서 네, 한동안에 진짜 겐 논문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나오지만 지금 예전만큼은 아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쏟아질 때 이런 논문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픽스 투 픽스라는 논문을 먼저 볼 건데요. 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얘는 랜덤 벡터를 입력으로 받는 건 아니고 이미지를 아까 세그멘테이션이랑 비슷해요. 입력으로 어떤 이미지를 받고 출력으로도 어떤 형태의 이미지를 뱉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로 픽스 투 픽스에서는 유넷이랑 거의 유사한 유넷을 약간 개조한 우리 앞에서도 세그멘테이션 할 때 유넷을 좀 바꿔서 그거랑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씁니다. 똑같이.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에 사용됐던 네트워크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이미지 쪽에서 할 때. 그래서 이쪽이 입력일 때 이쪽이 출력. 뭐 이런 항공 사진을 주고 지도로 바꾸고 이거 서로 반대로도 됩니다. 이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런 진짜 건물처럼 사진한다든지 흑백을 컬러로 바꾼다든지 스케치에다 컬러 칠해준다든지 뭐 낮 사진을 밤 사진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픽스 투 픽스에서는 제한 조건이 있는데 항상 쌍이 있어야 됩니다. 학습을 하려면은 정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흑백 사진을 컬러로 바꾼다면 이 컬러 정답이 있어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같은 랩에서 사이클겐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사이클겐은 이제 쌍이 없어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 관심 있으신 분은 그것까지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SK텔레콤에서 디스코겐이라고 하는 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완전 거의 똑같은 아이디어로 사이클겐이랑 두 개의 논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픽스 투 픽스는 어떻게 하냐면은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제너레이터가 생성을 할 건데 여기 있는 것처럼 유넷 구조를 쓸 거예요. 그래서 로스 펑션이 뭐 L1 로스랑 gen 로스라고 두 개로 구성이 돼요. 여기 람다는 두 개의 로스를 몇 대 몇의 비율로 합칠 거냐에 대한 거고 뭐 보통 이런 거는 대부분 1을 많이 쓰죠.
그래서 get loss는 뭐냐? get loss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 가짜를 판단하는 데서 그거를 잘 판단했냐 잘못 판단했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에 의해서 나오는 로스예요. 그리고 L1 로스는 정답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이 흑백 사진이 들어갔을 때 이 컬러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컬러 사진을 만들어내면은 그거랑 픽셀 바이 픽셀로 다 이걸 빼서 네 L1 로스 절대값을 계산해서 그거를 로스에다가 추가하는 거죠. 얘가 나와야 되니까 그거랑 차이를.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네 이게 이제 L1 로스만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L1 로스죠. 이게 정답이고 X가 얘가 X예요. 얘가 X고 G가 제너레이터에 X가 들어가면은 뭐가 나올 건데 그 사진이랑 Y랑 픽셀 바이 픽셀로 다 빼서 절대값을 다 더해서 그걸 로스로 학습시키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얘가 L1 로스로 학습한 거예요. 보시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블러합니다. 일단 특징이 블러하고 두 번째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좀 회색 조를 띄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L1, L2 써도 마찬가지인데 에버리지를 학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색깔도 특히 흑백을 컬러로 바꾸면은 되게 흑백은 아니고 흑백보다는 컬러에 가깝지만 흑백이랑도 되게 비슷한. 왜냐면 이 새 컬러 색깔을 칠할 때 뭐 노란색 새도 있고 빨간색 새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의 새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의 평균을 학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얘인데 정답에 비해서 누가 봐도 이건 너무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다가 get loss를 더하면은 어떻게 되냐? get loss를 쓰면은 어쨌든 얘는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같이 합쳐서 쓰면은 이 L1 로스가 해주는 역할은 이 뼈대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기 창문이 있고 뭐 이런 거를 유지를 해주는 거죠. 실제 정답이랑 가깝게 돼야 되니까. 이 건물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 이그젬플의 경우에 건물의 구조를 유지하는 거는 L1 로스로 커버를 하고 근데 이미지가 진짜 같았으면 좋겠어. 그거는 get 로스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일 때 L1 로스만 쓰면 이렇게 되는데 get 로스를 같이 쓰면은 정답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꽤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픽스 투 픽스의 논문의 아이디어 전부 다예요. 이게 끝이에요. 네트워크 구조는 제너레이터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네 이렇게 들어가서 유네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 입력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네 뭐 128, 256, 256이 들어가서 128, 128, 64, 64, 32, 16, 88, 44, 2, 1by 1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2by 2, 4by 4, 8by 8 이렇게 쭉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용된 거 보면은 배치놈을 언제 썼는지 예를 들면 이게 첫 번째에는 배치놈을 안 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제 배치놈을 쓰면서 리키렐루를 쓰고 이쪽에 디코더 쪽에 가면은 그냥 렐루를 쓰고 배치놈이랑 드랍아웃을 앞에는 같이 쓰고 뭐 이런 약간의 특징들이 있어요. 뭐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잘 되는 걸 이렇게 찾았겠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냥 CNN 구조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패치겐이라고 해서 앞에서 제가 패치겐이라는 거를 따로 얘기는 안 했는데 여기 패치겐이라고 써져 있죠. 뭐냐면은 그냥 전체 이미지를 보고 아 이거 진짜 가짜 이렇게 하나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30by 30이에요. 그래서 30by 이게 30by 30이면은 여기는 전체 이미지에서 뭐 요만큼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요만큼을 봤을 때 요만큼이 진짜 같아 가짜 같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디테일한 게 잘 살아나지 않을까. 이미지 전체를 보고 그냥 하나로 진짜 가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30by 30으로 쪼개가지고 그 30by 30 영역별로 따로따로 보면서 그거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패치겐 로스를 숫자를 하나만 뽑지 않고 900개를 뽑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웹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데모로. 여기 뭐 고양이가 있는데 제가 펜이 있으니까 꼬리를 뭐 이렇게 그린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프로세스를 딱 하면은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잘 안 보이시죠? 좀 키워드릴게요. 여기 지금 꼬리 부분은 제가 그린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꼬리가 생길 거예요. 스케치를 이렇게 진짜 고양이처럼. 여기 뭐 클리어 하면 지울 수도 있고 이레이저 클릭하면 지울 수도 있고요.
뭐 밑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실습으로는 얘를 할 건데, 네, 여기다가 뭐 윈도우 같은 거 가운데다 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지금 위에 거 돌고 있어가지고 안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해보시면은 밑에 뭐 이렇게 스케치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가방 뭐 색깔 칠해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한번 기다려보죠. 네, 됐죠? 이렇게 꼬리 비슷하게 생겼죠? 뭐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눈이 있죠? 코끼리처럼. 뭐 이것도 일단 눌러놓고. 그래서 우리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 여기 가면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픽스 투 픽스, 뭐 사이클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이클겐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중간쯤에 있는 픽스 투 픽스를 들어가서 얘도 콜랩을 누르시고, 역시 드라이브로 4번 복사해서 4번을 만들어서 해볼게요. 얘는 따로 복사 안 해와도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이게 입력으로 들어갈 때 이게 정답이고, 뭐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지 이 정도로 잘 되진 않았는데, 아무튼 여기 지금 2.0으로 하는 코드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는 거는 다 그렇고, 여기도 이제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 경로에서 이 URL에서 받아오고 여기에다가 압축까지 풀어줍니다. extract를 true로 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금방 봤죠. 버퍼 사이즈는 400, 배치 사이즈는, 이 논문에서 배치 사이즈를 1 아니면 4로 했거든요. 이거 논문에 비교적 충실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미지 사이즈는 256 x 256이고 아까 잠깐 보셨다시피.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씩 읽어와서 tf.io.read 파일 하면 이미지를 읽어와서 디코드 jpeg 하면은 이 jpeg 파일을 읽어와서 그거를 이제 어레이 형태로 텐서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맵이, 이 세그멘테이션 같은 이 맵이랑 이 옆에 있는 정답이랑 그냥 이미지가 하나로 붙어 있어요. 길쭉하게, 가로로 길쭉하게. 그래서 그걸 반을 잘라야 돼요. 그 자르는 부분을 하는 게 이제 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쉐입이 1번이라고 하면은 이게 가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나누기 2 해서, 위스를 나누기 2 해서 반 잘라서, 리얼 이미지는 맨 처음부터, 리얼 이미지가 왼쪽에 있고 그림처럼 되어 있는 맵이 오른쪽에 있나 보네요. 그래서 여기 앞에가 하이트, 여기가 위스 자리니까 위스에서 절반, 앞에 절반, 뒤에 오른쪽 절반, 왼쪽 절반, 이렇게 해서 리얼 이미지와 인풋 이미지로, 인풋으로 얘를 넣을 겁니다. 얘 지금 이 그림처럼 되어 있는 애를 넣고, 아웃풋으로 저 사진을 뽑아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각을 플로팅 포인트로 변환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은, 반 잘라진 거를 보면은, 네, 이렇게 이게 입력으로 들어갈 거고, 위에 게 입력으로 들어가서 아래가 출력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다 아시겠죠. 리사이즈를 합니다. 여기서 사이즈 주면, 하이트랑 위스를 주면은 리사이즈를 할 거고, 그때 뭐 방법을 니어리스트 네이버로 해라, 이거는 리사이즈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랜덤 크랍, 이것도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랜덤 크랍을 해줘요. 근데 랜덤 크랍 할 때 이거 이미지가 2장이니까 이거 2개를 딱 스택해서 2장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 상태에서 위에서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그래서 랜덤 크랍을 하기 전에 먼저 이미지 2개를, 인풋 이미지랑 리얼 이미지를 스택을 해요. 스택을 한 다음에 이게 0번 축으로 합치라는 건 마치 배치 이미지가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난 것처럼 제일 첫 번째 축이 항상 데이터의 개수라고 했죠. 그 축을 합쳐놓고 랜덤 크랍을 하면은 네, 이렇게, 그러니까 2개가 되겠죠. 2장, 여기가 데이터 개수니까 2장, 그 다음에 하이트, 위스, 그리고 3은 채널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거를 각각 또 다시 나눠서 0번, 1번으로 리턴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는
겐에서는 많이 쓰는 게 마지막에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많이 써요. 제너레이터의 마지막에.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질 때 나오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정답 이미지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범위를 가져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헷갈리겠죠.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255니까 127.5로 나누고 1을 빼면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원래 127.5로 나누면 0에서 2 사이가 되는 건데 그거를 마이너스 1 빼면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랜덤 지터라고는 함수를 이제 오토그래프, 이렇게 오토그래프를 이렇게 하나씩 썼다는 거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사이즈를 하고, 리사이즈 위에서 만들었던 거, 리사이즈를 286, 286으로 하고, 그 다음에 랜덤 크랍을 256, 256을 합니다. 그래서 256, 256이 되고, 그 다음에 역시 랜덤 유니폼 하면은 이제 0에서 1 사이 값이 나서 절반의 확률로 좌우 반전을 역시 똑같이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하는 부분을 만들고,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4장을 출력해보면 이렇게 얘랑 얘는 지금 크랍이 된 거고 얘는 좌우 반전이 됐죠. 얘는 그쵸. 세 번째 얘는 그 다음에 로드 이미지 트레인이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 파일을 읽어와서 랜덤 지터를 적용하고 노멀라이즈까지 하는 거를 하나로 함수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 맵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데이터셋 만들 때 이미지 읽어와서 랜덤하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바꾸는 거. 테스트에 대해서도 하는데 테스트는 뭐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할 필요 없으니까 리사이즈 하나만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할 때 지금까지는 뭐 텐서 슬라이스 이런 거 위주로 봤었는데 이거 리스트 파일즈라고 해서 여기다 패스 이렇게 써주고 이런 별표 이런 것도 먹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파이썬에서 글롭 라이브러리 쓰는 것처럼 여기 JPG 이름 가진 애 다 긁고 와서 만들어 주고요. 거기다가 각각을 다 읽어와서 반을 자른 다음에 그쵸? 반을 자르고 뭐 아까 286이었나요? 한 다음에 뭐 256 256으로 다시 하는 크랍하고 뭐 좌우 반전하는 것까지 맵에다 넣고 역시 오토튠 써서 했고요. 그다음에 셔플하고 배치하고 이렇게 하면 트레인 데이터 셋 되고 테스트 셋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채널은 여기서도 이제 3으로 뭐 한다 정해준 거고 RGB 이미지가 나와야 되니까 아웃풋 채널이 당연히 3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터 부분을 만들 거예요. 제너레이터 부분도 다운 샘플 했다가 업 샘플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업 샘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똑같은 거. 아까 업 샘플은 봤으니까. 다운 샘플도 똑같습니다. 이니셜라이저 똑같이 해주고 그냥 이거는 컨브2D 트랜스포즈가 아니라 그냥 컨브2D를 하는 거고 필터 사이즈 이게 필터가 필터의 개수라고 했죠. 아웃풋 채널 수가 될 거고 사이즈는 뭐 3x3 컨버전 5x5인지 이거 얘기하는 거고 스트라이드 2로 했고 패딩 세임이고 이니셜라이저는 요 위에서 쓴 이거 썼고 바이어스는 안 썼고 배치놈을 쓰느냐 마느냐를 정하게 했고 여기는 항상 리키렐루를 썼다. 아까 보셨죠? 인코더 쪽엔 리키렐루 쓰는 거. 그래서 뭐 다운 샘플 한번 해보면은 이게 앞이 채널 수잖아요. 그러니까 아웃풋으로 나올 때 채널이 3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4x4 컨볼루션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약간 특이하게 4x4 컨볼루션을 해요. 보통 홀수 컨볼루션 쓰는데 이 논문에서 4x4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쉐입 찍어보면은 당연히 원래 256, 256이 들어갔으니까 128, 118로 바뀌고 채널이 3이 되겠죠. 여기 3으로 써줬으니까. 여기를 제가 100으로 바꾸면은 당연히 마지막이 100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네. 이거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쉐입이 어떻게 되는지. 업샘플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렐루 쓰고 드랍아웃을 쓸지 말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항상 쓰고 네. 업샘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면 다시 256, 256으로 커져야겠죠. 여기도 뭐 50으로 하면은 마지막 채널이 50이 되겠죠. 이게 그걸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 그러면 제너레이터는 이 다운 샘플을 쭉 해서 1by 1까지 줄여야죠. 한 번 하면은 근데 첫 번째는 배치놈을 안 썼었죠. 아까 그림에서. 그래서 여기 어플라이 배치놈을 여기 폴스로 한 겁니다. 첫 번째만. 그래서 128, 128, 64, 32, 16, 8, 4, 2, 1까지 쭉 줄이고 업스택 할 때 이제 다시 키우는 거죠. 그리고 3개만 드랍아웃을 썼었어요. 그래서 여기 드랍아웃 3개만 썼고요. 그래서 다시 128, 128까지 키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8, 128에 128이 됐으니까 256, 256으로 키워야 되니까 마지막 거는 이렇게 아까 유넷에서 한 것처럼 그냥 conv2d 트랜스포즈를 하고 액티베이션 여기서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썼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나오도록 해줬습니다. 다른 건 다 동일하고 채널이 3이 되게, 여기까지는 채널이 128이었고 이제 채널이 3이 되도록. 그 다음에 이제 컨캐티네이션 만들고 유넷처럼 스키 커넥션 만들어야 되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인풋 레이어 만들고 아까 했던 것처럼 스키 부분을 마이너스 1 맨 마지막 거 하나 빼고 리버스 시킨 다음에, 그쵸? 이거는 다운 스택 부분을 쭉 통과시켜 가지고 여기 마지막 1by 1까지 온 게 마지막 x가 될 거고요. 네. 1by 1까지 온 게 마지막 x가 스킵스에 들어갔을 거고, 거기서 그 1by 1 하나 빼고 2by 2부터 역순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씩 2by 2가 되면은 그 2by 2 꺼내서 컨캣하고 4by 4 되면 4by 4짜리랑 컨캣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128을 256, 256으로 이 레스트 레이어에다가 통과시켜서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TF 케라스 모델 한 다음에 인풋은 인풋이고 아웃풋은 X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되는 거죠. 모델 만드는 거 이제 좀 대충 감이 오시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었고, 그럼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하면 다 만들어지는 거고요. 제너레이터 할 때 아까 만들었던 그 이미지 하나, 첫 번째 그 INP라고 한 샘플 이미지 하나를 넣을 건데 그거는 3차원이니까 하이트, 위스, 채널만 있었으니까 이거를 앞에 4차원으로 배치 사이즈 그냥 1로 해가지고 하나 넣어본 거예요.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그래도 이 모양이 있는 이유는 그 색깔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여기 색깔이 다르니까 이런 게 들어갔을 테니까 아웃풋으로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학습이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또 간단하겠죠.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약간 특징이 있는데 제가 하나 빼먹고 말씀을 안 드렸네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입력으로 넣어줄 때 여기가 채널이 6이에요. 그쵸? 보이시죠? 첫 번째 채널 여기가 6이에요. 6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제너레이터가 생성해준 거는 채널이 3이잖아요. RGB. 그거랑 원본 이미지를 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진짜 가짜를 판단하게 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네, 인풋 이미지 원본이랑 타겟 이미지, 만들어진 이미지 혹은 정답 이미지를 가져와서 두 개를 컨캐티네이션을 해서 채널 방향으로 합쳐서 채널이 6이 되게 만들고 걔를 입력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걔가 256by 256by 6이겠죠. 여기 채널 곱하기 2라고 되어 있는 게. 그게 처음에 다운 샘플 할 때 64, 64 들어가고요. 여기 폴스가 뭐였죠? 다운 스택 할 때 폴스는 배치놈이었던 것 같네요. 네, 배치놈을 폴스로. 얘도 역시 첫 번째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첫 번째는 배치놈을 안 썼네요. 그리고 나머지부터는 채널은 128, 256으로 두 배씩 키워나가고 가로 세로는 128, 128, 64, 64, 32, 32. 그 다음에 원래 C에는 이 컨볼루션 이런 연산에 여기 패딩 옵션이 있는데 패딩이 same이랑 valid 두 개로 나눠집니다. valid는 패딩을 안 하는 거고 same은 쉽게 얘기하면 스트라이드 1로 했을 때 가로 세로를 똑같이 유지해주게 알아서 패딩을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제로 패딩을 나는 뭐 3x3 컨버전 하지만 패딩을 두 줄 해줄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제로 패딩이라는 레이어를 쓰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쓰면 가로 세로로 다 한 줄씩 패딩을 하고요. 여기다 이제 몇 줄을 패딩할 건지 숫자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패딩을 한번 하면 가로 세로 한 줄씩 왼쪽 오른쪽 상하에 한 줄씩 했으니까 34by 34로 두 줄씩 늘어났겠죠. 두 개씩.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네, conv2d를 한번 하면은 패딩을 안 한 상태로 밸리드 패딩으로 디폴트가 밸리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고 4by 4를 했으니까 3만큼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다시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리키렐로 하고 제로 패딩 한 번 더 한 다음에 또 4by 4에서 30by 30으로 줄이는 게 그게 요 아까 보셨던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구조가 여기에 30by 30이 마지막에 나온 게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채널은 하나여야겠죠. 0 아니면 0에서 1 사이 값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입력은 이거 IMP랑 TAR이랑 이거 컨캐티네이션 한 애가 들어갈 거고 X를 넣어도 되는 것 같은데 그쵸? 네. 여기 컨캐티네이션이 있으니까 얘를 입력으로 넣으면 되겠군요. 네. 아웃풋 그래야 여기 이렇게 맞게 넣을 수 있겠네요. 아웃풋에다가 레스트 레이어를 넣어주면은 이게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도 한번 어떻게 했는지 출력해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아직 그 시그모이드 같은 걸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예요. 원래는 0에서 1 사이 값으로 나와야 되니까 시그모이드를 통과시켜야 될 텐데 통과 안 했을 때 이제 빨간색 크게 되어 있는 거는 뭐 이게 진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가짜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얘도 학습이 아예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랜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람다는 100으로 한 거는 네, 여기서는 람다를 크게 줬네요. 이거는 로스 할 때 아마 그 아까 L1 로스랑 겟 로스랑 그 비율을 정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 거고, 그쵸?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만 로스가 발생하죠. 제너레이터는 그냥 생성하면 끝이고 그 생성된 게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가야 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한다는 걸 빼먹은 게 있는데 이 학습할 때 제너레이터 쪽에서 보면은 제너레이터는 뭔가 지금은 랜덤 벡터 아니고 이미지만 이미지가 들어가서 쭉 흘러서 이쪽에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웃풋 이미지가 나오고 여기 나가서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올 건데 그쵸? 근데 그러면은 정답은 1이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차이가 있을 거고 그거에 의해서 로스가 발생할 건데 그러면 백프로퍼게이션으로 쭉 학습이 되겠죠. 여기도 모델이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제너레이터 쪽에도 모델이 있죠. 근데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에서 학습할 때는 얘는 학습을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학습할 거예요. 디스크리미네이터 한 번, 제너레이터 한 번. 그래서 얘는 고정을 시키고 얘만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로스는 여기서 발생했는데 백프로퍼게이션은 하되 미분은 계산하되 여기서 계산된 그레디언트는 얘는 업데이트를 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 와서 얘만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이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은. 로스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 이제 리얼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요. 진짜. 디스크 제너레이티드 아웃풋은 생성한 이미지, 가짜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진짜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얘는 1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모든 30by 30이 다 1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디스크 리얼 아웃풋의 쉐인만큼 TF once like 하면 다 1로 채우는 거죠. 반대로 제너레이터가 만든 거에서는 0으로 채워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의 로스를 더한 게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거를 최소화하면 돼요. 그쵸?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반대죠.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네, 내가 만든 아웃풋이 들어갔을 때 제너레이터한테 들어갔을 때 걔가 그 나온 결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뱉어준 게 이거죠. 내가 만든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뱉어준 아웃풋이 이거예요. 얘가 다 1이 되도록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타겟 원래 아웃풋이 있죠. 원래 정답이랑 내 아웃풋이랑 빼서 ABS라고 하면 이제 절대값 계산한 거고 그거를 평균 내면은 이게 L1 로스가 되겠죠. 그래서 L1에다가 람다를 곱해서 이 건물의 모양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 100배 더 중요하게 했네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쪽에 로스가 계산이 됩니다. 옵티마이저도 따로따로 해야 돼요. 왜냐면 따로따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 거니까. 둘 다 아담을 썼고 다 러닝 레이스는 똑같이 가져갔지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 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트레이닝 하는 부분을 보면은 여기가 사실 핵심인데 150 에폭 동안 돌 거고 네 보시면은 이거는 이미지를 화면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15by 15로 해서 이미지를 화면에 뿌리는 거고 이거는 여기 보면은 이미지를 0에서 1 사이로 해야지 이 매플러립에서 제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다시 0.5 곱하고 0.5 도하는 뭐 이런 작업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트레인 스텝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에 그레디언트 테이블 두 개를 만듭니다.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제너레이터용 테이프, 하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용 테이프를 만들어요. 이거를 그냥 모델.fit으로 하려면 오히려 더 복잡하고요. 이거는 그레디언트 테이블 쓰는 게 훨씬 더 코드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실습을 이걸 고른 이유, 겐 쪽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아웃풋은 인풋 이미지를 제너레이터에다 집어넣고 트레이닝 true로 한 상태에서 뽑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 제너레이터 아웃풋이 그 맵이 들어갔을 때 제너레이터가 진짜 사진처럼 뽑아주네요. 걔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 넣었을 때 인풋 이미지랑 같이 넣었을 때는 그게 제너레이티드 아웃풋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출력이고 리얼 이미지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진짜 이미지에 대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제너레이터 로스 할 때는 이거 넣어주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 할 때는 리얼 아웃풋에 대한 거, 제너레이터 아웃풋에 대한 거 넣어주면 로스가 계산이 됐고요. 테이프 안에 다 기록이 됐죠. 그럼 이제 그레디언트, 테이프.그레디언트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너레이터 쪽 그레디언트는 젠 테이프 써서 그레디언트 하는데 제너레이터 로스를 제너레이터에 있는 트레이너블 베리어블스로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은 제너레이터 로스를 제너레이터에 있는 베리어블들로만, 웨이트들로만 미분을 하겠죠. 디스크리미네이터 똑같이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있는 베리어블들로만 미분하세요. 그리고 똑같이 옵티마이저 두 개 따로 했으니까 제너레이터 옵티마이저에 어플라이 그레디언트 한 다음에 제너레이터에서 아까 계산한 그레디언트는 제너레이터에 있는 베리어블만 업데이트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계산한 그레디언트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있는 베리어블만 업데이트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 방해하지 않고 딱 자기 것만 업데이트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심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모델.fit으로는 하기 힘들고 보통 케나스에서 방식으로 하려면 이제 그 트레인온 배치라고 배치 단위로 하는 걸로 좀 나눠서 이제 안에 막 작업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게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fit이라는 함수를 또 만든 거예요. 이건 이제 시간을 뭐 재면서 클리어 아웃풋에서 아웃풋을 하면서 뭐 따로 하는 건 없고요. 트레인 스텝을 하고 데이터셋에서 트레이닝 이미지랑 타겟을 가져와서 이걸 트레인 스텝 위에서 만들었던 얘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그젬플을 뽑아서 하나씩 화면에 제너레이트 이미지가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만든 다음에 fit을 수행하면은 이제 얘가 돌아가면서 아웃풋을 내주게 됩니다. 이게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쭉 수행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에폭 2번 돌았네요. 한 에폭 도는데 23초 정도 걸리고 저희가 몇 번 150번 돌려야 되니까 이 수업이 끝나기 전에 안 끝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다른 거 하나도 손댈 거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되니까. 그리고 콜랩은 핸드폰으로도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핸드폰으로 접속하셔서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4번의 폭 돌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막 가려진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왼쪽에 인풋에는 가려진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정답은 막 가려져 있고 이래서 이 데이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미리 수행을 해놓으면은 이제 이거는 5개를 골라가지고 5 배치 도는 동안에 이미지를 출력하는 거죠. 다 하고 나면은 이 테이크 안에 숫자를 늘리면 더 많이 보고 싶으시면 이제 더 많이 늘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고 나면은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냥 이 텐서플로우 홈페이지에 있는 튜토리얼인데 튜토리얼들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다른 것도 한 번씩 제가 왜 이거 다 한번 해보면은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간단히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오늘 원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려고 했다 못했던 요거 2개가 이제 퀵 스타트 비기너랑 엑스퍼트인데 쉽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모델.fit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 10줄 정도로 하는 방법, 엑스퍼트는 하나하나 해가지고 커스텀하게 만들어서 막 그레디언트 테이프 쓰는 방법, 그거고 뭐 여기 이제 기본적인 애들이 있고요. 뭐 TF 허브 쓰는 방법도 있고 뭐 리그레션, 오버핏, 언더핏, 그 다음에 모델을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읽어오는지, 그다음 데이터들이 타입에 따라서
CSV, numpy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읽어오는지 이것도 보시면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 시간도 이미지 같은 것도 아까 데이터셋 때 캐시 넣는 거 안 넣는 거 뭐 이런 거 시간도 다 비교하면서 그리고 에스티메이터라는 것도 있는데 그 에스티메이터 사용하는 방법 뭐 혹시 TPU 같은 거 쓰시려면 이제 에스티메이터 쓰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하게 만드는 방법, 디스트리뷰트 트레이닝 하는 방법도 있죠. 멀티 GPU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들에 대한 거 쭉 있어요. 그 세그멘테이션 부분 저희가 한 거고, 디텍션 API 쓰는 방법도 있고, 텍스트 쪽에서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트랜스포머도 맨 마지막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트럭처드 데이터,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하는 거, 제너레이티브 모델에도 뭐 딥드림, 뉴럴 스타일, DC겐, 픽스-투-픽스, 사이클겐, 뭐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도 있고, 여기 어드버서리얼 FGSM이라고 하는 거는 어드버서리얼 어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심하면은 이미지에서 한 픽셀만 살짝 바꿨는데 얘가 클래시피케이션 완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 아니면 보통은 이제 노이즈를 살짝만 추가해서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똑같은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사과인데 갑자기 뭐 이걸 타조라고 한다거나 근데 타조의 확률이 99%막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강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반대로 하면은 그쪽 클래스가 되도록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정답인 클래스가 아닌 쪽으로 하도록 그 확률이 그 로스가 커지도록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하는 식으로 하는데 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드버서리 하는 이그젬플을 만드는 이런 실습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팬더인데 요만큼 노이즈 추가한 게 이거예요. 거기다 노이즈에다도 0.007을 곱했기 때문에 굉장히 작죠. 그래서 오른쪽 사진도 보시면 팬더죠? 근데 이게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긴팔 원숭이인가? 그럴 거예요. 99.3% 확률로. 팬더는 아까 57.7%였는데. 이게 이제 사실 뭐 자율주행 같은데 굉장히 큰 위협이에요. 표지판 같은 거 직진하면 안 되는데 직진하시고 이렇게 해서 막 사고를 강제로 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택에 대한 것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지금 튜토리얼에 들어있고 이쪽 튜토리얼 말고 위에 올라가시면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가이드 쪽에서는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런 케라스의 펑셔널 API는 어떻게 쓰는지 뭐 에스티메이터 여기 뭐 이거 익시큐션은 뭔지 이런 식으로 체크 포인트, 세이브드 모델 이렇게 튜토리얼에 하나하나의 그 오퍼레이션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만 다 보셔도 엄청나게 편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만 골라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부분은 조금 지루하셨을 것 같고 뒤에 한 것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제 강의 자료에 제 이메일 주소랑 다 올려놨으니까 혹시 하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뭐 기타 등등 다른 질문도 나중에 생각나는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제가 답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